이석증 치료 후에 걷기, 달리기, 등산, 수영, 가사활동들을 한다고 해서 이석증이 더 재발하지는 않았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러한 활동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게 장기적으로 이석증의 후유증을 줄일 수 있는 입증이 많이 되어 있고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 가이드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입니다. 오늘은 이석증과 관련된 또 새로운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석증 후에 일상생활 활동이나 아니면 이전에 하던 운동들, 걷거나 산책, 등산, 자전거 타기 등의 운동들을 언제 다시 시작하면 되는지에 관한 영상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석증과 관련된 영상을 올렸을 때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올려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제 환자분들도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석증 치료 후에 되도록 빨리 일상활동을 하시고 운동을 하세요 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은 거기에 관한 연구가 있어서 그 연구 논문을 소개해 드리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증이 어떤 병인지는 이전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오늘 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귀 안쪽에 여기 전정기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전정기관 바깥 공간, 요 공간에는 이석기관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이석이 중심추 역할을 해주고, 이 이석이 주로 자다가 이 방구리관 속으로, 이 방구리관은 원래 물만 있어야 되는 공간인데 이 방구리관 속으로 이석, 돌 부스러기가 들어가서 이게 움직이면서 우리를 어지럽게 만드는 게 바로 이석증입니다. 이석증의 치료는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석을, 머리를 잘 굴려가지고 여기 원래 있던 위치 바깥 공간으로 다시 옮겨주는 것이 치료가 됩니다. 병원에서 한번 치료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몇 번 혹은 다시 병원 와서 몇 차례 치료하면 거의 대부분의 이석증은 잘 치료가 되죠. 하지만 이석증을 치료하고 난 이후에도 약간의 잔여 어지러움이 남아 있어서 일상생활을 하시는 걸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격한 운동, 수영이라든지 달리기, 등산 등을 하다가 또 바깥 공간에 있던 이석이 다시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두려워해서 일상생활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설명드릴 것은 어떤 논문에 대한 리뷰를 겸해서 설명드립니다. 이 논문은 2022년에 69명의 이석증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입니다. 성공적으로 이석증을 치료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고 두 군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팀은 이석증을 치료하고 나서 바로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에 이전에 하던 일상적인 운동들, 예를 들어서 달리기라든지 등산, 계단 오르기, 일반적인 가사활동 등을 바로 시작한 사람들 한 팀이 있고, 또 그런 운동들을 하지 않고 집에서 주로 앉아서 쉬든 누워서 있는 시간이 길어졌던 팀이 한 팀이 있습니다. 이 팀 사이에 이석증 재발이 누가 더 많았는지, 그리고 어지럼증이 누가 더 빨리 좋아졌는지를 비교한 논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결론입니다. 이석증 치료 후에 걷기, 달리기, 등산, 수영, 가사활동들을 한다고 해서 이석증이 더 재발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결론입니다. 이석증 치료 후에도 심한 어지럼증은 좋아지더라도 활동을 하다가 혹은 가만히 있을 때 띵하게 혹은 멍하게 어지러운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게 이석증 치료 후에 생긴 잔여 어지럼증인데, 이 잔여 어지럼증은 오히려 운동을 바로 한 팀에서 잔여 어지럼증이 더 적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왼쪽의 그래프, 치료 후에 어지럼증이 남아서 오래 간 사람들이고요. 오른쪽의 그래프는 치료 후에 어지럼증이, 잔여 어지럼증이 없이 3일 내에 바로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래프에서 파란색 선은 이석증 치료 후에 일상적인 운동을 하지 않고 오랫동안 쉰 사람들이고요. 초록색 막대는 운동을 바로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프에서 보듯이 운동을 바로 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어지럼증이 더 빨리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석증이 걸리더라도 이석증의 재발을 두려워할 필요 없이 원래 하던 운동들, 원래 안 하던 운동을 무리하게 하시는 건 조금 위험하겠지만, 원래 산책이라든지 등산이라든지 수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셨다면
이전에 하던 운동을 치료 후에 다음날 바로 시작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 논문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실제 환자들한테 조언 드리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심하게 빙글빙글 도는 어지럼증이 빠르면 하루 이틀 만에 사라지지만 길면 1주에서 2주 정도 가기도 하는데, 내가 누워서 고개 돌리거나 아니면 일상생활 동작에서 심하게 빙글빙글 도는 어지럼증이 없다면 일반적인 일상생활, 집안일하고 회사 출근하고 하시는 거는 무조건 바로 그날 혹은 그 다음날부터 바로 시작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이런 활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 귀에 이석증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교란된 신경계가 빨리 회복되지 않습니다.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서 당일 혹은 다음날 바로 일상활동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격렬한 운동입니다. 수영이나 등산, 달리기, 자전거 타기, 아니면 구기 종목 같은 스포츠든 이러한 격렬한 운동은 이 논문에서는 그날 그 다음날 바로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나왔지만, 그래도 조금 불안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일주일 정도는 격렬한 운동은 하지 말고 일상적인 활동 위주로 하시고, 치료하고 심한 어지럼증이 없는 경우에는 일주일 후부터는 이러한 격렬한 운동을 하셔도 된다고 설명드립니다. 대신 첫날이나 이제 첫날, 두 번째 날 정도까지는 예전보다는 강도 그리고 운동 시간을 조금 줄이는 것이 안전하겠죠. 중요한 거는 이러한 활동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게 장기적으로 이석증의 후유증을 줄일 수 있는 입증이 많이 되어 있고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석증은 워낙 심한 어지럼증이 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움직일 때 어지러워서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일수록 이석증으로 몇 달, 몇 년씩 어지럼증으로 고생을 하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러한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이석증에 관해서 제가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해 드렸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석증이나 어지럼증, 두통, 그 외 다른 신경과 질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영상을 또 제작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어지러움 없는 건강한 하루 되세요.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